안녕하세요. 정직한 도움의 저는 박대순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많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파트는 그냥 원활하게 저희가 잘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창만 교체했을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2%를 해줬었죠. 건물주한테. 샤시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를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용대출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외부 창만 바꿔도 3% 이자 지원을 해줘요. 내부 외부 같이 바꿔도 3%고요. 지금은 뭐 차등이 아니라 샤시만 빼놓지 않고 외부 창을 교체했을 때는 3%의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단독주택의 완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 차례 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단독주택은 벽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 서류를 만드는데 2명이서 한 5세대, 6세대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주택 그린 리모델링으로 서류를 만들려면은 직원이 한 달에 2세대밖에 못한답니다. 굉장히 어렵대요. 전라북도 완주군인가요? 그분이 단독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보일러를 바꾸기로 했어요.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이 큰 거를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공 일정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린 리모델링으로 하는 거를 그냥 포기를 했어요. 현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보일러 안 바꾸는 걸로 해서 했는데, 좀 완화되긴 했지만 또 어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역이었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샤시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그린 리모델링에 충족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감률이 20% 만족도가 부합해야지 이게 이자 지원을 3%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샤시만 교체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15.4%, 중부2는 13.7%, 남부는 13.4%.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2.6%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네요. 15.4%니까 만족을 하려면은 보일러를 바꾸던가 태양광을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외부 창을 다 바꾸고 충족이 안 됐는데 보일러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콘덴싱으로 1년 전에 바꿨다더라. 지자체에서 보일러를 바꾸니까 20만 원이니까 보조를 해준답니다. 그것까지 받아서 바꿔서 원만하게 효율의 등급에 맞게끔 보일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샤시만 교체해가지고는 그 보일러를 지금 안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그린 리모델링 탈락.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웃긴 게, 제가 우리 그린 리모델링 우리 담당하시는 에너지 평가사가 계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중급 기술자나 에너지 평가사 모집 광고를 지금이 2021년도니까 2019년도부터 광고를 계속 냈는데 없어요. 봉급을 줄 만큼 다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조건도 제시해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샤시 교체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급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든지 공사를 못했다든지 그런 게 뭐가 필요한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샤시 교체하는데 에너지 평가사가 필요하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용도에 맞는 창으로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솔직히 에너지 평가사, 중급 기술자, 샤시 바꾸는데 무슨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잘못된 것 같고요. 현실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개선됐다고 하지만 보일러가 콘덴싱으로 돼 있잖아요. 샤시 바꿨잖아요. 그럼 돼야 되는 건데 작년에는 문짝 하나만 빼놔도 안 된다. 이런 게 그만큼 창호 교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현실적으로 이거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평가표를 정해서 제시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샤시만 바꾸면 15% 만족이 아니라 그것만 바꿔도 20% 만족 이상 충분합니다. 전혀 탁상 행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표딱지가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소비자분들이 샤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LG 거로 합니까? KC 거로 합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윈체, 뭐 영림, 현대, 옛날에 하나가 현대로요, 그걸로 그냥 딱 끝나버리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LG 제품도 베스트 시리즈가 있고요, 베스트 3, 5, 7이 있어요. 베스트는 대리점에서 이 프로파일을 LG에서 공급받아가지고 커팅을 해서 용접해서 보강심 넣고 만드는 거 보고 베스트 시리즈라 해요. 그러면은 LG 같은 경우에 완성창을 슈퍼세이브라 그러는데, 슈퍼세이브도 3, 5, 7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LG 거는 얼마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 같은 경우에서 대리점에서 용접해서 만드는 창도 나는 TPS 생산 설비가 없으면은 베스트 3, 5, 7도 알루미늄 감봉으로 제작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TPS 생산 설비를 갖춰놓은 회사에서 유리 공급을 받으면은 베스트도 TPS 단열 감봉으로 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슈퍼세이브 완성창은 제가 알기로는 이 TPS 감봉으로 전부 다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LG만 해도 6가지 종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슈퍼세이브 유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슈퍼세이브 3, 5, 7 유리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지인 유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3에 그 다음에 유리는 뭐 알루미늄 감봉이냐 TPS 감봉이냐 알곤가스를 넣느냐 스위스패스 단열 감봉이냐 이런 걸 구분해서 하는 게 정당하거든요. 그런 걸 안 따져보고 하시면은 비싸게 받았다 바가지 썼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KCC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KCC 120 프라임이란 창이거든요. 발코니에 끼기 때문에 단단하죠. 이것도 뭐 어떤 뭐 두부에서는 뭐 이거는 뭐 몇 층 이상은 쓰면 안 된다. 이건 상관없어요. 20층, 30층까지 다 써도 됩니다. 그냥 발코니 문짝이기 때문에요. 120 프라임이고요. 요 문짝은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거는 뉴 프라임 같은데 이 안에 보강심이 좀 꺾였어요. 이거보다는 문짝이 약간 두껍네요. 약간 올라오죠 이렇게요. 약간 두껍네요. 이거는 이제 뉴 프라임. KCC도 그냥 KCC 정품 해놔버리면은 소비자가 모르잖아요. 이런 118바 내부용 창도 KCC 정품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KCC 뉴 프라임의 유리는 어떤 제품인가 그것도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KCC 같은 경우는 유리 공장이랑 같이 하는 이런 대리점도 많이 있고요. 유리 공장을 같이 하지 않는 이런 KCC 대리점도 있기 때문에 이 유리를 이제 다른 유리 생산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서 알루미늄 감봉으로 제작이 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패스 단열 감봉으로 제작이 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TPS 단열 감봉으로 제작이 된 거라든지 그런 것도 구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에이스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아주 새 겁니다. 새 거. 이번에 압출한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135 발코니 전용창인데 에이스 시스템 친환경 제품이죠. 여기 안쪽에 모해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밀폐성이 좋죠. 여기 보면은 보강심이 이렇게 안에가 휘어져 있어요. 이거는 바깥에 외부의 비, 바람, 태풍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밀폐성이 뛰어난 발코니 문짝이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 바로 외부에 해당하는 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창은 4차선 도로죠. 여기 보면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깥으로 가거든요. 여기에 방충망이 걸리고 여기에 문짝이 걸릴 텐데 여기 보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에 문짝이 왕래를 하면서 이중창이니까 두 번 막아주게 되거든요. 가운데에 보면은 중앙 분리대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모해화가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또 앞쪽에서 한 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타고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밑짝이 여기에 이렇게 이중으로 끼워지는 거가 이중창인데 이거는 이제 확장형 이중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서 베란다로 이어주는 분합창. 그 다음에 뒤에 주방 분합이 있을 수 있고요. 방 분합창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합창은 일반적인 분합창에 비해서 하이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합창이 대구 쪽에는 뭐 2020 정도 나오지만 이쪽에 이제 대부분 2m 35cm거든요. 높아요. 그랬을 때 내부용이 껴지게 되면은 이러한 문짝이 껴지는 거거든요. 보강심이 굉장히 얇죠. 내부용이기 때문에 얇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이는 높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짝을 끼우는 게 아니라 발코니 문짝을 딱 끼워놓으면은 밀폐성도 좋고 흔들림이라든지 완벽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안 따져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엄연히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다 있어요. 기밀성이라는 게 있고 밀폐성 이런 게 다 있어요. 시험 성적서라는 게 있어요. 왜 그걸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어떤 제품이냐 이걸 물어보시면은 좋은 제품으로 해드리려고 저희가 금형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밀폐성이라든지 감안해서 소비자한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맞는 창이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에이스 시스템 확장형 이중창하고요. 135 발코니 창, 135 공틀 에이스 시스템 친환경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도록 하고요. 유리를 제가 잠깐 설명을 또한 드린다면은 문짝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를 규격에 맞게끔 이 절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맞게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흡습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코너킥으로 이렇게 막고 또 여기에다 흡수제를 집어넣고 또 막고 흡수제를 집어넣고 막고 이렇게 접합유리, 복층유리를 만들 때 규격에 맞게끔 이걸 다 알루미늄 감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스위스패스 단열 감봉은 어떤 거냐? 마찬가지예요.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느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느냐 제작 과정은 똑같아요. 이 플라스틱 감봉 안에다가 흡습제를 집어넣고요. 코너킥으로 마감을 하고 제작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TPS 감봉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리가 세척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이게 서머 플라스틱 스페이서라 그래가지고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이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동화로 이렇게 쭉 싸죠. 자동화 생산 설비 이렇게 이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또 함장 유리가 세척해서 나와서 여기 알곤가스를 주입하더라도 새 나갈 확률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치오콜로 이렇게 실링을 하게 되면은 완전 자동화 생산 설비로 복층 유리가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여기는 이제 부틸이라는 접착키를 붙여서 또 치오콜로 실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정 중에 한 가지라도 미흡했을 경우에는 하자율이 굉장히 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리를 이제 문짝에다 끼워야 되겠죠. 끼울 때는 유리에 실리콘이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벗겨진다든지 때가 탄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리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게 아니라 가스켓으로 이렇게 막기 때문에 실리콘을 쌀 필요가 없죠. 밀폐성도 좋고 유리에 실리콘으로 쏘지 않고 가스켓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어떻게 시공하느냐, 이게 전부 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교체하는데 어떤 게 기밀성이 좋은가, 바람 안 들어오려고 교체하는 거 맞잖아요. 단열이 얼마나 더 잘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신다면은 이런 브랜드를 따지기보다 우리 집에 시험 성적서를 좀 갖고 와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한 기준, 에너지 평가사나 중급 기술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잘해주고 소비자의 리스크가 없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고, 용도에 맞는 창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부실 시공을 하지 않고 얼마나 완벽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간이 평가표 급하게 만들었는지, 농가주택의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무자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창호 교체했을 때 15%, 그 다음에 보일러 바꾼 집들은 이미 바꿨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기준표는 사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치원에 교체를 하고 나서 또 가서 봤거든요. 비닐로 갖다 씌우는 게 월동 준비됩니다.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꾸고 나서 내가 나중에 와서 여쭤보니까요,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러고요. 아주 따뜻하게 사시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걸 제발 좀 간소화 좀 해서요, 누구나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그린 리모델링으로 부담 없이 새 나가는 냉난방비로 논아낼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간소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공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집의 용도에 맞게끔, 그 집의 구조에 따라서 진짜 우리 집을 시공하는 마음으로 시공을 했으면 좋은데,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어떤 회사 정품 그걸로 끝, 이렇게 시공하는 거를 방지하고 바가지용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정말 필요하셨다면 중요한 영상을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중요한 영상 있을 때마다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카페 에너지 최종 견적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아파트를 쳐보면은요, 우리 아파트 시공해놓은 것도 아마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정직한 놈의 박도수입니다. 감사합니다.